이제 둘은 협력한다고 하니까 협력의 핵심은 충전기입니다. 결론은 자동차 쪽 좋은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 체크할 게 2차 전지 쪽인데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는 가장 첫 번째는 어제 보니까 IT 빅테크 기업들은 다 한번 레벨 다운돼도 살아있는 쪽은 뭐 반도체 IT 이쪽을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묵직했다가 변화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인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만약에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단기기이 좀 벌어진 상태입니다. 네. 지금 차트를 좀 크게 보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며칠 전에 한 이 상태죠. 이렇게 이런 상태로 올라가실 때는 일단 이격 조정이 좀 나와야 됩니다. 쉽게 바로 턴에서 쭉쭉쭉 못 갑니다. 그래서 조금 비중 줄였다는 얘기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약간 다시 숨고르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 정도쯤이죠. 한 10만 5천 원대? 전후종 10만 원대 초반대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맞다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권 확인돼야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자리를 차지하지 않나. 근데 지금은 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조로 흔들리게 되면은 확보하고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 미국 시장 동향들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약간 오늘 같은 날 오늘 보니까 샘 알트먼 선생님 이분 방한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한하면서 또 오늘 AI 관련된 쪽 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1,000분을 모시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AI의 모멘텀이 될지. 근데 지금 오기 전에 계속 다른 나라에서 떠들고 다닌 거는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AI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네, 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게 되면 아니 근데 네. 그 우리 저 터미네이터에서 봤잖아요. 터미네이터 지들이 그냥 해가지고 핵 버튼 지들이 그렇죠. 알아서 눌러버리면 사이버넷입니다. 네, 그냥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위협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순수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과 있고 두 번째는 우린 이만큼 왔으니까 나머지 업체들 못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사다리 걷어차는 거죠. 저는 거기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내가 먼저 왔으니까. 네. 우리 이만큼 왔으니까 너희들은 좀 기다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런 쪽에서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AI 쪽이 또 쭉 뻗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어서 근데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로 해석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은 일단 IT 쪽 무거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뭐 다 이쪽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또 테슬라가 움직이고 포드가 움직였습니다. 자동차 쪽이 좋았어요. 네, 이제 둘은 협력한다고 하니까 협력의 핵심은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회사는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전 사업, 네, 인프라 까는 거. 네네네. 그걸 같이 이용한다라고 해서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협력하네. 그래서 GM까지 나도 이거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 되고 있는데 여기 못 따라오는 쪽이 리비안 밀려버렸죠. 네. 4%, 4.7%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요쪽 루시드도 7% 빠졌네. 루시드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이쪽과 약간 결이 좀 다른 쪽은 좀 밀리고 또 올라가고 하는데 또 하나 어제 보니까 저희 현대 기아도 주가가 푹 빠졌습니다. 이게 보니까 내용들이 뭐 뉴욕시에서 도난이 쉬운 차량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그거를 책임져야 된다. 만들어서 이게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미국은 그가 징벌적 손해배상 이 제도가 네. 참 무서워요. 아니 차를 만드는데 차가 도난 당할 걸 잘 당할 것 같아서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아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그렇지.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네. 회사가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네. 여기에서 아마 이슈가 있을 것 같아. 그것도 기존에 보니까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 그러면서 되게 확인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내용들 보니까 소송감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넌센스다 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아가 뭔가 다른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아가 펼쳐지는
걸 보니까 그게 지금 뭐 파업 있죠. 파업인데 기본급을 90% 올려달라고 그랬다는데요. 네, 이게 네, 모르겠습니다. 뭐 무슨 그거 영향인가 뭐 하고 뭐 기아만의 뭐 다른 악재가 있나 생각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다음에 갑자기 또 공매도가 확 늘고 하는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게 되면 오늘 기아는 딱 종가가 어제보다 한 6만 3천 원대 올라가고 끝내줘야 이게 가장 좋은 상황일 텐데 그게 안 되고 좀 축 처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감안하시고 변화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상태는 지금 뭐 소송 얘기 그 관련된 건 아닙니다. 뭐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확인되는지는 일단 또 밀리고 나서 또 뉴스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거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자동차 쪽 좋은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 체크할 게 2차전지 쪽인데 그러게 어제 2차전지 소재 쪽이 그렇게 아니 소재만이 아니죠. 2차전지 쪽이 다 강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테슬라 분위기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가서 2차전지가 올라가는 것보다 테슬라가 분위기를 잡아준다고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요즘 보게 되면 저희가 많이 체크하는 게 뭐 리튬 가격 체크하고 비철 금속 가격 체크합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니켈 또 올라오고요. 뭐 납, 아연 뭐 이런 쪽 보면은 다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도 2차전지 쪽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강조드렸던 게 이게 떨어지게 될 때는 배터리 쪽인데 그 배터리 제조사인데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쪽이 조금 더 분위기가 나쁘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시고 오히려 그러면 그동안에 못 올랐던 소재 쪽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움직임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오늘은 반도체보다는 또 2차전지 쪽이 더 무게를 싣고 전략을 오늘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지금 떠오르는 얘기가 자꾸 그 광물 쪽에 대한 이슈가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2차 전지주를 좀 건드리는 것 같고 네. 어제도 뭐 말씀하셨지만 광물 가격이 지금 리튬 가격이 오른다. 네. 이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이 좀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 한번 이렇게 됐다가 이제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이러면서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중간에 이렇게 또 쫙 올라오게 되면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선제적으로 아직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도 먼저 선제적으로 계속 또 금리는 올리는 거 보니까 이게 기존은 쉽게는 잘 안 빠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는데 어제 보니까 어제 또 잠깐 그런 얘기 드렸었죠. 소금 얘기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네. 소금 얘기 드리면서 저희가 일본. 네. 수산물까지 제가 언급은 좀 드렸습니다. 네. 근데 원래 소금 관련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못 드린 이유는 너무 시총이 작았습니다. 네, 600억, 700억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어제 상가 들어가긴 했거든요. 네, 주경 만드는 회사. 아니 근데 네. 이게 그 일시적인 이슈라 그 작은데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갔다 그쯤에 들어가면 그거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아.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릴까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쪽은 있다라고 보시고 뭐 근데 보니까 뭐 대상홀딩스, 뭐 대상 쪽, 풀무원 쪽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아마 이쪽은 약간 음식료 업종의 움직임 분위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뭐 투자 아이디어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작은 거는 제가 약간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상품 가격들 보는데 커피, 코코아, 요게 저점에서 조금씩 돌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 수준이 그렇게 싼 수준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좀 저점에서 이렇게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쪽은 보통 그거죠. 뭐 한국 맥널티, 동서 이런 회사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게 약간 가을 겨울 때 많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다른 거는 뭐 동향들은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어제 약한 모습을 보였어도 그나마 제가 요즘에 계속 체크하는 게 러셀 2000인데요. 이거는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도 보니까 1.8% 올라가더라고요. 이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이. 즉 중소형주는 계속 뭔가 막 붙어보려고 이래저래 막 움직이는 쪽이 나온다는 얘기 같은데 어제 보니까 IT 빅테크 기업들은 다 한번
레벨 다운돼도 살아있는 쪽은 산업재.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뭐 해운주들도 움직이고 막 또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산업재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오겠다 이런 거 걱정하게 되면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조만간 터닝하는 신호가 그러니까 별로 계속 안 좋은 신호가 나오다가 터닝하는 신호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일단 눈여겨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캐터필러죠. 어제 캐터필러도 보니까 4% 가까이 3.9% 올랐고요. 또 디어 이거 같은 경우도 한 2%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계 쪽에 그래도 이게 단순 기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원자재, 광물, 비철금속 이런 거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디어는 약간 농기계 쪽이긴 한데 이런 거 움직이는 거라든가 3M 움직이는 거 어제 3M도 한 2.7% 올랐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이 움직이는 배경은 국내 경기 민감주들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지만 근데 또 한국의 산업재들의 특성은 미국은 이제 그들 쪽으로는 보는데 한국의 산업재들은 중국을 또 같이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어제 보니까 수출 수입 지표가 나왔는데 수출 자체가 이제 꺾이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쉽지는 않다라는 쪽 보는데 수입은 계속 안 좋고 있고 마이너스권 계속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지표는 아닌데 요게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산업재에 대한 탄력들이 강하게 나올 텐데 대표적인 한국 쪽은 이제 화학 쪽이라든가 철강도 중국 보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 보고 움직이는데 어제 또 신호 중에 나온 거 하나는 저희가 BDI 지수가 있는데 BDI 지수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세 개로 구성됩니다. 네. 그러니까 BCI, BPI 하나가 뭐죠? 케이프 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 보통 철광석, 광물 같은 이제 무거운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어제 급등하면서 BDI 지수를 1000포인트를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1000포인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언제든지 1000포인트 올라올 수 있으니까 뭐 페노시엄 같은 거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항을 강하게 돌파 못 딱 돌파하냐 마냐에 따라서 다를 분위기까지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심리 요게 계속 가야 이제 따라서 움직일 텐데 그거는 저항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중국의 신호가 좀 미약한 상황 쪽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고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투자의 아이디어. 일단 먼저 2차 전지주. 네. 오늘도 좀 좋게 보시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 상승이 가능할까? 이거 네. 관심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에코프로는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저항에 걸렸습니다. 걸렸죠. 네, 제 한 방에 이렇게 돌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주가 가는데 좀 주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아서 한 번에 쭉 움직이는데 어제 나왔던 거는 또 MSCI 편입 얘기 네. 또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JYP 그리고 또 이거 에코프로 하나가 더 있는데 뭐 한 그 정도쯤에서 후보군 정도로 얘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우조선해양까지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면서 매수세가 좀 선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지금 저항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는 아마 오늘 이 분위기 쪽에서 보면은 갭상승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그 위쪽에서 갭상승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한 9만 원, 한 70만 원대, 69만 원 같네요. 69만 원대 들어오게 되면 약간 좀 매물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이런 패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가는 높이 시작했다가 약간 고민하면서 떠 있는 자리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또 이 밴드가 이렇게 싹 돌아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가에 따라붙는 건 안 됩니다. 차라리 며칠 좀 기다렸다가 이거 확인하고 들어오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갭상승하고 치고받고 하는 자리가 오늘은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밑에 싸게 샀다. 근데 나는 길게 가져가지 않고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69만 원대 위쪽에서 수급 보셔야 되겠지만 네. 특히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겠죠. 근데 그런 거 감안하시고 전략 짜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또 에코프로 BM은
제가 하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가격까지 말씀을 드렸던 쪽인데 좀 늦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28만 원이거든요. 네. 목표가가.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차곡차곡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이때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샀던 거 한 좀 줄일 것 같습니다. 28만 원대에서는. 그리고 탄력 보긴 하겠지만 일단 거기서 또 바로 턴할 것 같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고 흐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뭐라 그럴까? 지금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LNF도 LNF. 신경을 쓸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보게 되면 근데 네. 에코프로 들고 있으신 분들은 LNF와 에코프로가 뭔가 이렇게 경쟁 관계가 돼버린 거 느낌이 들어요. 자꾸 오르면 같이 올라야지 다 같은 섹터인데. 양극재끼리 왜 또 적을 또 근데 LNF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양극재 쪽인데 차이는 에코프로가 더 대규모 그리고 또 북미 쪽하고 이렇게 약간 확장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고 LNF는 가려고 만약에 이게 그때 북미 쪽으로 가서 자리를 딱 잡아놓고 하던 이제 정부의 허가가 나왔었으면은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부분이 고점이었거든요. 요때 요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했다가 다시 한번 양극재 막 부각 받을 때 그때가 고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똑같습니다. 어차피 양극재 쪽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줄 정도만 북미 진출 요게 꿈에 그리는 그러니까 LNF 주주들의 가장 수건인 것 같아요. 그것만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30만 원대 이상으로는 바로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이것도 약간 또 돌고 돌아서 이게 좀 저항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또 LNF 쪽으로 확 강해질 수도 있는 이런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너무 얘는 돼 얘는 안 돼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양극재 쪽 지금 분위기면 양극재 쪽은 또 계속 돌아다닐 것 같고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네. 과연 전고점을 넘을 수 있겠느냐. 이게 그냥 고점 놀이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샀다가 네. 물리는 거 아니냐. 에코프로가 됐든 에코프로 네. BM이 됐든 LNF가 됐든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얘기가 그거였죠. 이 정도쯤 되면은 일단 쉽게 못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라면 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논리거든요. 여기서 지난 1분기와 똑같은 강한 모멘텀이 유지가 돼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기서 이제 계속 제가 알기로는 이 소재 쪽은 P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비철금속 가격들의 동향에 따라서 계속 반영되고, 아니고 이게 또 당분간은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Q가 아직은, Q가 늘어나는 건 일정하지만은 먼저 속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그거 보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거를 전 반복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고 저처럼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뭐 온라인 가격에서 쫓아가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아예 밑에 같이 싸게 샀다. 그러면은 줄였다가 다시 늘릴 자리 보고하는 이런 전략이 더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 6배, 7배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나머지 것들이 이제 물론 더 올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충분히 단기적으로 오른 거 아니냐. 무슨 소리. 지금에서 더 오를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부딪히면서 에코프로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네. 결국은 새로운 모멘텀. 네. 이제까지 알던 거 말고 새로운 모멘텀으로 뭐가 올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산업을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는 산업을 보는 것과 주가를 보는 것은 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마찬가지로 개화가 되면서 초기에 같이 관심이 이제 막 커가는 국면과 또 너무 관심이 커가지고 주가도 반영을 했고 거기서 출렁이는 시점과는 대가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어차피 관심 많지만 한번 강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거기서 또 매수하고 들어갔다가 또 전고점 넘어 이건 잘 모르겠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저항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실리를 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뭐 이렇게 저점에서 사셨으면 얼마 근데 지금 저점을 산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간격이 훨씬 벌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만약에 없는데 지금 대응한다라고 하는 선택은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고점이 넘어간다 보다 산업은 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은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니까 이제 6개 수산주가 다 움직였고 또 어제 드린 얘기가 그거였죠. 어제 돈육 가격이 미국에서 또 급등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6개 쪽 이렇게 움직이죠.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쓱 던지는 얘기지만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한번 체크해서 대응을 하시되 말 그대로 이건 단기 테마 쪽으로 강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탈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 더 곡물 가격들이 그냥 뭐 움직여도 이제 저점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이때 본격적으로 음식료 쪽이 움직일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관심 있게 체크하고 보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농심이 있고 하나가 CJ 제일제당이 있습니다. 성격은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고요.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는데 Q가 확장된 것과 단순히 C만 가지고 보는 것, 비용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와 Q가 확장된 거 이건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보시면서 음식료비 또 바톤을 받나 이건 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쪽은 그냥 대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멘텀 나왔는데 그래서 당일종만 딱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해운주는 운임지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SCFI도 다시 1000대 넘었다, BDI도 다시 올라온다라고 보지만 이게 계속 확장될지는 중국에 무슨 신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라면 한 번 더 레벨업 되면 좀 비중 줄이는 정도 그렇게 돼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차라리 꾸준히는 조선주를 체크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민감 섹터 쪽에서는 가장 첫 번째는 전력기기고요. 여전히 전력기기 쪽 봐야 될 것 같고 같이 이어지는 전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조선 쪽 조화를 하고요. 세 번째는 건설기계 쪽인데 건설기계 쪽은 이제 중국까지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변하는 흐름들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나머지 현대 쪽의 현대건설기계 이쪽이 좀 강하면서 거기서는 나오는 이제 하부 주행 부품주들 뭐 진성TC, 대창단조 이런 게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네. 중국이 아직 개화가 안 돼서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보면서 일단 순서는 이런 쪽으로 봐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2차전지 쪽은 다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좋게는 보는데 지금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 체크를 하시면서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저항권을 안착해야 다음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근데 한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한번 치고받고 하면서 좀 기다리지 않나. 그래서 그 사이에 가격들이 툭 다시 밀린다. 그러면 또 재미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서 변화를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